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비던전 폐기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운송하는 운반선의 첫 시범 운항이 기상악화 등의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꿈이 신락 같은 희망 속에 진행되고 있어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외적에 맞서 싸웠던 서산대사 추모 행사를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해온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내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의회와의 예산 갈등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4만 명이 이용했다는데 앞으로 이용자들은 어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소식 송정구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데 모여 악기를 연주하고 시를 낭송합니다. 광주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주민 독서 동아리의 북 콘서트 모습입니다. 센터는 또 공부 모임이나 아파트 모임 등 마을 공동체는 물론 협동조합 결성을 유도하는 등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수안지구나 광산지구에 이렇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특히나 또 성인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죠. 광산구 조례에 따라 2013년에 설립된 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예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며 문을 닫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로 1억 2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구의회에서 8천만 원을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구의회는 센터의 사업이 중복되고 인건비를 운영비로 전용해 사용한 건 잘못이라며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위탁기관은 의견을 구청에게 제출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구청은 예산을 다시 조절해서 구의회에 요구를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예산을 불복종한 것을 구의회에 전면적으로 이렇게 정면 도전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보고요. 이에 대해 센터는 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썼다며 구의회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리를 부린다고 말합니다. 모 언론은 지난번 조사특위 꾸리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뒤끝으로 의회가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계시고요. 갑작스런 잠정 폐관, 불똥은 주민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저렇게 활동이 계속 점차 지금 확대가 되어가고 있던 중에 그렇게 일이 생기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이 아니겠습니까? 개원 후 1년 반 동안 이곳을 찾은 발길은 4만여 명. 공익센터와 구의회의 갈등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비돈전의 방사성 폐기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옮길 운반선이 오늘 시범 운항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안전성 문제로 반발이 있었는데 준비 소홀과 기상 악화로 시범 운항마저 무산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비던전 무량장박 1.5km 지점에 대기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전용 운반선 청정누리호. 수심이 얕은 서해안 운항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실제 방사성 폐기물을 실지 않고 첫 시범 운항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검증단을 실은 행정선이 청정누리호에 접근하다 다시 배를 돌립니다. 기상 악화로 승선 자체가 불발된 겁니다. 검증단은 승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범 운항 준비가 허술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전한 준비를 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가 나갔는데 전부 비워갖고 지금 그냥 돌아왔어요. 대신 청정누리호의 내부를 공개한 환경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범 운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양해를 구하고요. 저희들 우리 원전특위 위원장님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지만 이번 시범 운항이 실제 해상 운송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민 보상 문제가 큰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어민들은 시범 운항 참석을 거부하며 보상 문제에 대한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이송을 하려면 저희들하고 합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합의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보상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있어져야 되겠죠. 한비던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고의 저장률은 98%로 포화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환경공단은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을 바다를 통해 경주 방패장으로 옮길 계획이지만 안전성 논란에 검증 불발까지 겹치며 올해 아니라는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강풍과 함께 폭우가 내리고 서해안 지역에는 폭풍 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면서 내일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고 오후 만조 시간에 서해안 지역에는 폭풍 해일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5위 경쟁이 뜨겁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가을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건 SK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기아는 이기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5강에 들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남은 6경기는 무조건 모두 이겨놓고 지켜봐야 한다. 기아 타이거스가 끝내 절체절명의 위기에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5강행 막차 티켓을 거머쥘 수 없게 된 기아. 남은 경기에서 6연승을 한다 해도 SK가 4승을 거두면 최종 승률에서 뒤집니다. 기아로선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기고 SK가 한 번이라도 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 경우 기아는 최종 승률에서 1, 2 앞서게 돼 가을 야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가 남은 경기 반타작만 하더라도 기아는 5승 이상을, 또 SK가 1승만 더 올려도 기아는 4승을 챙겨야 합니다. 두산과 가장 많은 3차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기아는 남은 경기를 인천에서만 치르는 SK와 달리 광주와 잠실을 오가야 하는 경기 일정에서도 불리합니다. 개막전 최약체 평가를 뒤로하고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쳐온 호랑이들이 시즌 막판까지 팬들의 시선을 붙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지은 지 45년이 넘는 광주교도소가 다음 달 중순에 새로운 둥지로 옮깁니다. 5.18 사적지이기도 한 기존 교도소 부지에는 민주, 인권, 평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현대식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막바지 내부시설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신축 광주교도소입니다. 1,100억 원이 넘게 투입된 새 교도소에는 1,500여 명을 수감할 수 있도록 700여 개의 재소자 수용실이 마련됐습니다. 시설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19일에 재소자들을 순차적으로 이송하는 작업이 추진됩니다. 광주교도소 측은 탈주 등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주변 지역 교도소로부터 차량과 인원을 지원받아 하루 동안 모든 재소자들을 옮길 계획입니다. 5.18 민중항쟁 사적지이기도 한 기존 광주교도소 부지는 민주인권평화교육의 장으로 탈바꿈됩니다. 광주시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구치소 이전 부지를 확정짓고 교도소 자리에는 민주인권평화 컴플렉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한국민주주의전당과 김대중 대학원대학교, 인권미술관, 유스호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민주주의 역사 교육, 체험, 문화, 인권 중심의 복합 공간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부지에 솔로몬 로파크를 추가로 조성하자고 제안해 이 사업의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년도 광주 지역 초등교사 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내년 초등교사 임용 선발 예정 인원은 장애인을 포함해 20명으로 2015학년도와 비교해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2013학년도보다 33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임용시험 합격자가 130명 남짓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선발 인원을 대폭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을 이끌고 외적에 맞서 싸웠던 서산대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해마다 해남 대흥사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남북에서 함께 개최하는 방안이 불교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타들을 앞세운 예제관 행렬이 시작되고 서산대사와 호국 승병을 기리는 유교식 제양과 불교식 법요식이 이어집니다. 조선 정조 때부터 국가 행사였던 제례였지만 일제강점기 맥이 끊긴 뒤 3년 전 옛 문헌의 고증을 통해 복원됐습니다. 이 서산대제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는 논의가 양측 불교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산대사가 평안도 출신이고 남북 모두 서산대사 사당과 유품 등에 전해져 공동 개최 의미가 남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의 서산대제를 주관하는 해남 대흥사 어루 주지 스님의 방북에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개성에서 북한의 조선불교도 연맹과 만나 개최 시기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개성에 가서 북쪽 조물련 의장단하고 이제 제하고 가서 내년에 서산 스님 제향을 어디 쪽부터 시작할 것이냐 해서 논의가 아마 되고 다음 주에는 그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해 서산대사와 호국 정신을 함께 기리고 꽉 막힌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광주 지역 5개 구청 등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전국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자부는 기간 내에 폐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 폐쇄 이행 부담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 2006년에도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하려다 노조와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영광경찰서는 고금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계를 만든 뒤 개원들의 납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영광에 거주하는 A씨 부부는 2013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